휴양지 여행의 묘미는 하루 종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이번에 발리에 가서 실컷 수영도 하고 맥주랑 칵테일도 마시고 발리 현지 와인도 골고루 즐겨봤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구매한 뿔리니 목라새까지. 숙소는 아야나 리조트와 카욘더 정글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야나 위주로 브이로그 느낌으로 담아봤습니다. 바로 보고 싶으신 부분은 타임라인을 참고해주세요. 우선 첫날은 밤늦게 도착하는 일정이라 공항에 붙어있는 노보텔에서 1박을 했습니다. 1박에 99,000원에 예약했고 잠만 잘 거라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방이 생각보다 넓고 깔끔하더라고요. 로비에 24시간 운영하는 바가 있어서 도착 기념으로 맥주랑 위스키 간단하게 한잔하고 본격적으로 다음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리조트로 들어가기 전에 짐바란에 있는 쿠카 레스토랑에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가 미슐랭 출신의 셰프님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음식이 꽤 재미있습니다. 대부분 타파스처럼 가벼운 플레이트로 나와서 1인 3가지 메뉴 정도를 추천한다고 해요. 제가 고른 뭉그리아 칵테일은 과일 얼음에 화이트 와인을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도 한 잔 시켜봤습니다. 와인은 향긋하긴 한데 조금 밋밋해서 칵테일이 더 맛있었어요. 처음에 기본 안주처럼 가벼운 스낵을 내어주시고요. 첫 번째 음식은 굴입니다. 진주처럼 올라가 있는 동그란 부분이 레몬맛 나는 소스였어요. 저처럼 괜히 건드리면 터지니까 한 입에 쏙 넣어 먹으면 비리지 않고 맛있습니다. 다음은 가리비인데 아래에 오이가 깔려있고 크림소스 베이스에 겉은 바삭한 식감이었어요. 이건 지금도 또 먹고 싶네요. 버섯 고로케는 기둥이 꼭 메쉬 포테이토처럼 부드러운 식감인데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다음으로 랍스터 롤은 햄버거처럼 종이봉투에 나옵니다. 맛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랍스터가 꽤 알차게 들어있고 씹히는 맛도 좋았어요. 다음은 스파이시 크랩. 튀긴 게가 껍질째로 부드럽게 씹히고 아래에 깔린 소스는 살짝 매콤합니다. 리코타 치즈 샐러드는 사실 풀떼기로 나올 줄 알았는데 따뜻한 요리 메뉴로 나왔어요. 시큼한 토마토 소스가 아니라 바질 맛의 부드러운 소스라서 이것도 조합이 좋더라고요. 드디어 마지막은 후라이드 치킨. 보라색의 피클은 한국의 김치 같은 거라고 설명해 주시네요. 함께 먹으면 뭐 맛없을 수 없는 메뉴입니다. 한입거리 같은데도 이만큼 먹으니까 엄청 배불렀어요. 여기까지 식사 비용은 180만 루피아, 하나로는 15만 6천 원입니다. 이제 아야나 리조트입니다. 한국인들에게도 유명한 곳인데 숙박비는 2박에 60만 원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웰컴 음료도 내주셔서 환영받는 기분이 듭니다. 아야나 리조트 안에는 건물이 여러 개 있어서 예약할 때 사실 고르느라 골치가 아팠는데 저희가 예약한 동은 림바입니다. 수영장이나 레스토랑 같은 부대시설은 어느 동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대신 셔틀버스처럼 리조트 내를 돌아다니는 트램을 타고 다녀야 하는데요. 일반 리조트를 서너 개쯤 합쳐놓은 것 같은 커다란 규모가 바로 아야나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수영장이 10개가 넘으니까 다양한 뷰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2박 정도로는 애초에 다 가볼 수도 없고 몇 군데만 가보는 것도 은근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트램을 기다리는 게 좀 더웠어요. 어쨌거나 아야나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 중 하나는 CNN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호텔바 중 하나라는 락바입니다. 14m의 절벽 위에 위치해 있는데 바다와 바로 붙어 있고 특히 선셋이 아름답게 보이는 장소로 유명해요. 세계 최고의 일몰 장소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저는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공간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해변을 따라서 테이블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안내를 따라 한 5분 이상 걸어가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칵테일을 선호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또 칵테일을 꼭 시켜야 어울릴 것 같아서 예쁜 이름의 아이들을 주문해봤습니다. 메뉴도 적당히 3개 정도 주문했는데요. 사실 락바는 음식이 훌륭하다기보다 술과 함께 적당히 즐기기 좋은 수준인 것 같아요. 일단 뷰에서 오는 개방감이 엄청나고 맛보다는 눈이 더 풍족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리에 있던 일정 중에서 바로 이 순간에 유일하게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리마다 우산이 있어서 우산을 쓰고 먹다가 점점 습해지니까 너무 더워서 선셋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6시 반쯤은 돼야 해가 지는 것 같은데 저희는 4시 반에 입장했고 술 마시니까 열은 더 오르고 결국 2시간을 참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 딱 도착하니까 바로 선셋 타임이 시작되네요.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저녁을 또 먹기는 좀 애매한데 이대로 자는 건 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방에서 면세점에서 구매해온 뿔리니 목라세를 마시려고 합니다. 얼음이랑 와인잔을 요청해서 받았고 배가 고프진 않은데 룸서비스로 미고랭도 시켰어요. 이 바슐레 모노 뿔리니 목라세는 면세점에서 11만 5천 원에 구매했고요. 바슐레 모노는 부르고뉴의 꼬뜨드본에서도 최남단 마을에 위치한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이 와인은 밝고 화사하면서도 산미가 엄청 높은 느낌보다는 살짝 버터리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이 느껴졌어요. 레몬, 사과, 꿀, 그리고 복숭아 향이 나는데 좀 새콤한 딱복 느낌입니다. 그리고 미네랄이라고 표현하는 약간의 짭짤한 느낌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두 번째 잔이 넘어갈수록 더 맛있고 조화로워지면서 레몬보다는 청사과의 느낌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크향이 살짝 받쳐주면서도 층층이 꽉 차있는 풍미가 좋은 와인이었습니다. 발리는 현지에서 와인을 조달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또 리조트에서 선택지도 많지는 않아서 면세점에서 구매해간 와인들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다음 날은 아야나의 프라이빗 비치인 쿠부 비치에도 가봤는데요. 사실 락바는 음악이 좀 시끄러웠는데 저는 한적하고 아기자기한 해변에서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더라고요. 맥주랑 코코넛을 시켰는데 코코넛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그저 약간의 의무적인 수분 보충과 사진 소품으로 이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발리에서 몽키 포레스트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원숭이가 엄청 많았어요. 듣던 것과 달리 사람한테 가까이 오지는 않고 뭔가 열심히 먹고 있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오후에는 수영장을 돌면서 와인도 마시고 틈틈이 맥주도 마셔주고요. 체크아웃하는 마지막 날에는 아야나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스팟인 리버풀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만 수영장을 통제하고 촬영용으로 사용하는데 저희는 7시 반에 맞춰 갔는데도 줄 서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맛집도 줄을 안 서는데 사진 찍을까 말까 하는 내적 갈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막상 찍으니까 마음에 들어요. 직원분께 부탁했는데 2분 동안 한 100장쯤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야나의 조식이 정말 화려했는데요. 이틀 모두 림바의 토게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메뉴가 다양하고 심지어 비빔밥도 있었어요. 대체로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은 맛이라서 아침부터 매번 배를 빵빵하게 채웠습니다. 여기까지 발리의 아야나 리조트를 가볍게 한 바퀴 담아봤는데요. 저는 저녁 한 끼 외에는 모두 아야나 내에서 해결했고 2박 3일 동안 아야나 내에서 쓴 총 비용은 389만 8천 루피아, 약 33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발리의 정글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카윤더 정글도 소개해볼게요. 생각보다 긴 영상이 됐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